제가 아까 지목 20번 양화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거기는 생략하고 28번까지는 지목을 그 이제 지적 공부에다가 나타낼 때 등록할 때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를 써요. 이때 부호를 쓸 때 24개는 머리 글자를 따서 쓰는데 4개만 두 번째 글자를 따서 씁니다. 차장 천원 이렇게 오는 거,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차장 천원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렇게 지목이 맞춰지고 이제 경계로 갔죠. 경계는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지적 공부한 선. 근데 이제 이 지적 공부상 경계하고 실제 담쳐진 거하고 이게 만약에 불일치하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담을 고쳐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경계가 있어요. 그 지상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있거든. 그 지상 경계 정하는 기준 5개가 있는데 상, 중, 하, 최대 만조의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자, 절도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상단부. 높낮이 차이가 없고 평평하다 그러면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다, 언덕 같은 거 그러면 하단부. 해면이나 수면에 접한다,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그다음에 공수면 매립해서 제방을 쌌으면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5가지. 그리고 이제 건축물 있는 필지를 분할을 할 때는요, 지상 건축물이 걸리지 않도록 분할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걸리지 않은 게 원칙이긴 한데 이게 걸릴 수도 있는 예외 4개가 있어요. 공적 사업하고 판결이 있을 때 도도 공판 이렇게 외워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뭐라고 말 나왔지만 그냥 외워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면적으로 가가지고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깎거나 파도 면적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일단 측량을 해서 경계가 정해지거나 또는 좌표가 정해져요. 경계는 지적도해가 그려지는 거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록이 되거든요. 그 경계나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된 면적을 바로 대장에다가 써버리는 게 아니라 자릿수를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그때 자릿수 맞춰주는 걸 이제 끝수 처리한다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일반 축척이 1200분의 1이나 6000분의 1 이런 지역에서는 이리자리까지. 법에서는 제곱미터 단위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600분의 1을 사용하는 지역이거나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 이런 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인데 이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릿수가 정해졌잖아요. 자릿수를 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숫자들이 다 끝수예요. 그 끝수를 올리냐 버리냐 이건 일반적으로요 그냥 반올림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 규정에서는 뭐 0.5를 초과하면은 올리고 0.5 미만이면 버리고 0.5일 때 그때 등록 자릿수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되게 복잡하게 보이거든 그거.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반올림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새로 배우는 거. 끝수가 0.5 또는 0.05 이때 그걸 버릴 때가 있는 거야. 일반적인 반올림에서 5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거 버릴 때가 있는데 언제 버리냐? 등록 자릿수가 0이나 짝수일 때 그때 버립니다. 이거 하나 딱 새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그래서 면적에서 끝수 처리한단 말 나올 때 홀수 짝수가 절대 떠올리면 안 되고 떠올라는 말이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헷갈린다고.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거든. 일반 자리에서 최소 면적이 1이니까 1 미만이라 할지도 1로 등록하고요. 제곱미터의 한 자리 단위까지 나오는 지역 그런 지역은 최소 면적이 0.1이니까 0.1로 등록을 해야 된다. 아무리 적어도 이런 거. 자, 이런 걸 봤습니다. 그다음 지적 공부로 가가지고 지적 공부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 이런 거 이런 것들에다가 측량을 통해 가지고 토지의 표시나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지적 공부가 있고 크게 나누면 대장과 도면이 있는데 그 대장과 도면을 통해서 등록하려고 하는 내용은 토지 표시와 소유자다. 이런 거. 그럼 그중에 이제 토지 대장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토지 대장이라고 써지잖아요. 임야 대장이 써지고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왼쪽에는 토지 표시가 써지고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써지지. 그 아래쪽엔 개별 공시지가가 써져요. 그래서 이런 땅이 있는데 소유자 누구고 땅값 얼마다. 이 땅에서 이 사람한테 세금 얼마 받아간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래서 토지표 실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토지동 사유가 써지고 축척이 써지고 제일의 고유번호. 고유번호 19자리 숫자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해당 필지의 소재, 지적공부 종류, 지번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써지는 거예요. 변동 일자, 변동 원인까지 같이 나오고 아래쪽에 개별 공시가 이거 갖고 과세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뭐 이런 거. 근데 소유자가 2명 이상의 땅이 있거든. 그런 땅들은 여기다가 소유자를 다 못 쓰니까 그때 공유지 연명부라는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소유자를 써주고 지분을 써줍니다. 공동소유 토지에 소유자 이름 연달아 써놓은 장부. 그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대지권 등록한 장부인데 이건 집합건물 부지에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를 봤는데 여러분 지적도와 임야도는 실제 땅 크기를 그대로 못 그리니까 줄여야 되거든. 그때 얼마만큼 줄였냐라는 게 이제 그게 축척이에요. 그게 축척이라고. 그 지적도에서는 7개, 임야도에서는 2개. 그래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근데 3000하고 6000 이거죠. 임야도에서 쓰는 축척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도 쓰고 임야도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냐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2개를 소개해 드렸어요. 2개를 소개했는데 이게 일반 지역의 지적도고요. 이게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의 지적도고 이렇게 일반적인 지적도는 이게 테두리 똑같이 도각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색인도가 있고 여기 도평리라는 이제 지번 소재가 나오고 지적도라고 써지죠. 이게 제명이고 그 다음에 몇 장지 몇 톤 나오고 축척이 나옵니다. 1200분의 1.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산하고 써진 게 있었는데 이건 임야도 등록지다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14창 이렇게 나왔는데 14번지는 지목이 창고용지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일반적 지적도하고요 이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의 지적도에 차이점이 3군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적도라고 제명을 쓰잖아요. 근데 끝에다가 좌표라고 쓰고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필지가 있으면 25.18이라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 가해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쓴다. 여기에는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일반 지역 지적도에는. 그래서 그럼 이 지역에서는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안 하면 뭘 갖고 하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좌표를 가지고 등록합니다. 그런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가가지고 그것은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한 장부예요. 우리나라 모든 땅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 그런 지역에서 만듭니다. 그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 토지 모양에다 번호를 붙이잖아요. 그거 1, 2, 3, 4 이 부호가 나오는 그림이라 해서 이걸 부호도라고 그래. 부호도라 그러고 이 부호 1, 2, 3, 4 부호 1, 2, 3, 4에 대한 X, Y 좌표값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이게.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모든 땅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말 했고. 자,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였고요. 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부동산을 종합해놓은 공적 작물인데요. 토지 건물이 같이 나옵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 이런 5가지.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파트로 가가지고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뭐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개별 공시가 변경 이것들은 아니지.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 중에 이제 신규 등록은 이게 새로 조성된 토지나 누락돼 있는 토지를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받아 매립했다거나 미등록 섬 이런 거. 등록 전환이라는 걸 봤는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게 그게 등록 전환이에요. 반대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어떨 때 대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지정 허가 신고나 뭐 기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개발행 허가 받은 거 이렇게 개발행 허가 등을 받으면 바로 등록 전환이 가능해요.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됐지만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전체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이럴 때도 옮겨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지목이 안 바뀐다라고 말을 했고 그거 말하면서 만약 원래 땅이 임야였다면 옮겨간 다음에도 임야다. 지적도에 임야가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했던 거. 그럼 등록 전환하고 나면 지번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때 지번이요 신규 등록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붙이는 방식대로 임야 등록 전환할 때 붙입니다. 면적은 반드시 측량할 수밖에 없거든 옮겨가니까. 근데 그 옮겨갔을 때 실제 땅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 실제 땅 크기는 바뀌지 않지만 축적이 작은 거에서 큰 걸 옮겨간 다음에 면적을 계산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이면 그냥 옮겨갈 면적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근데 초과했어. 초과할 때는요. 그때도 옮겨갈 거 그대로 써주면 되긴 하는데 차이점은요. 이때는 종전의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해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우셨어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읊조리면은 많이 기억이 나세요? 다 나버립니까? 생생하게?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